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빙상 실크로드 점령하려는 중국 견제 강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빙상 실크로드 개척에 나서고 있는데 이 개척에 나서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것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아시아와 유럽 간 해빙이 녹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빙상 실크로드가 무엇인지 그림을 한번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다롄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일본을 거쳐서 러시아를 통해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지금 가는 라인입니다. 해상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해상 실크로드가 하나 있죠. 이것은 과거에 그 무역상들이 이동했던 이 실크로드인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북극해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많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견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이 발표한 빙상 실크로드 개척 가능성이 점점 증대됨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북극권 정탈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중국은 북극권과 3000m나 떨어져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북극권 국가들의 협의체인 북극평의회 Arctic Council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를 했고 2014년도에는 스스로를 북극권 근접 국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북극권에 자기들이 빨대를 꽂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경계가 들어갔는데 중국의 이러한 동향에 맞서서 지난해 6월달에 미 국방부 새로운 북극권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 북극권 행동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미국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력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북극의 해빙의 감소가 어떻게 됐느냐, 그 내용을 한번 바라보면 지난 40년 동안 위성 기상 관측에 따르면 남극 해빙이 확장한 반면에 북극 해빙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남극이 점점 차가워지고 북극은 점점 따뜻해진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인데요. 어느 한쪽이 차가워져야 어느 한쪽이 따뜻해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2017년 9월달에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에 의하면 북극해 빙하는 1970년대 말과 비교해서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북극 해빙의 감소로 북극 항로 개척이 활발해져 가고 있는데요. 1850년대 이래에 가장 낮아진 북극해 빙하와 해양기술 발달로 말하자면 쇠빙선의 등장입니다. 쇠빙선의 등장으로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 북해 항로가 개통되면 기존의 남하 항로보다 40%나 단축할 수 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랴오닝청 다롄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이동하는 북상 북극 항로는 중국의 기존 평균 운송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고 항해당 수십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 겨울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봄, 여름, 가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겨울은 어쩔 수 없이 추워서 그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7, 8개월 이상 북극 항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 있어요. 배경은 중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좋아질 때,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 경제는 꼬꾸라지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에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중국이 있습니다. 기존 남하 항로를 서방 국가 안보의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 이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에 있죠. 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스웨즈 운하를 통해야 하는데 이 스웨즈 운하는 이집트에 지금 걸려 있죠. 그래서 특히 말라카 해협을 건널 때 굉장히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쪽을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돌아서 갈 때 가장 걸리는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이죠. 이 한국이 미국 편에 꼭 서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북해를 순환하는 노선이 뚫린다면 지정학적 판도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자원의 보고 북극권입니다. 자, 북극 자원 현황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석유, 천연가스 정말 많이 들어있고 금, 납, 구리, 은, 아연, 주석, 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석유하고 가스는 시추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북극권의 면적은 지구 표면의 6%밖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 개발되지 않은 원유 13% 그리고 천연가스 30%가 매장된 곳이 북극권입니다.
빙하가 완전히 녹아내릴 경우 북극해에 잠들어 있던 막대한 규모의 지하자원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어서 국제협력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생긴 게 북극 이사회입니다. 1996년 오타와 선언을 계기로 지리적으로 북극에 인접한 국가들이 북극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결성한 협의체인데요. 정식 회원국은 8개국인데 캐나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이 정식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정식 옵저버로는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프랑스 6개국이 정식 옵저버로 들어가 있고요. 상시 참여자는 북극 원주민 단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임시 옵저버는 한국, 중국, 일본, EU, 이탈리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참여한 모든 해양 강대국과 경제 강국은 북극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논의에서 점차 자원개발, 북극 항로, 경제협력 등의 역할로 지금 확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영향력을 늘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면 중국은 2018년도 북극권 정책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죠. 이 이후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일대의 스웨빙선과 민간 연구기지를 끊임없이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노선 활용과 자원 탐사 개발을 위해서 중국은 북극을 1대1로 해양 실크로드 범위에 포함시켜서 약 6,400km의 북극 실크로드 개척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북방 항로를 보면 이렇게 한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러시아를 쭉 거쳐서 노르웨이 거쳐서 로테르담까지 지금 가는 이 노선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걸리는 나라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 한국이죠. 한국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북극 노선을 뚫고 내려올 때 가장 걸리적거리고 있는 나라여서 한국하고 점점 친해지고 싶어하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요 항만 및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 중국 해군 함정을 유치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여기에 영향력을 끼치겠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외교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 세계은행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베이징 국영 중국통신건설 회사가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 영토에 세계 공항 건설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 계획은 미국과 커다란 외교적 대립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공항 건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1대1로를 받겠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비해서 미군도 계속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달에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덴마크에 제안했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이때 제안을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부동산 사업국이라고 묵살을 했지만 그린란드 서부에는 툴레 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공군기지를 이용을 하고 중국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게 된다면 중국도 이 그린란드를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곳에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가 운영을 하고 우주 감시 및 위성 관제를 관리하는 공군 제21 우주 비행단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북극의 영향력에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이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달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목표로 에너지, 무역, 기술, 외교, 국방 분야를 열거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550억 달러, 약 65조 원을 투자해서 시베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연장 노선인 약 3,000km의 가스관을 개통을 했죠. 이 가스관의 이름이 시베리아 힘,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라고 칭하고 2020년 천연가스 50억 제곱미터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은 향후 30년 동안 연간 380억 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한다 라고 발표도 했죠. 그래서 이게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지금 주황색으로 지금 그려진 선이에요. 이 주황색으로 그려진 선은 지금 러시아에서 투자를 했고 이 녹색 선은 중국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베이징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의 생산지부터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중 양국 간 강한 유대 관계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대한 맞대응이자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프롬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베리아 힘 건설 계획에 따르면 가스관 착공은 2014년도 9월 달에 이루어졌고 작년에 1단계가 됐고 2단계는 몇 년 후까지 지금 계속 시행 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 호황이었던 중국은 석탄 사용을 줄이면서 청정 에너지 수요를 늘리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에 서방의 경제 제재를 모면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스 시장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이런 중국을 지금 미국은 가만히 놓지 않겠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5월달에 핀란드 북부에서 열린 제17차 북극 이사회 강요 회의 연설에서 이 지역은 석유, 가스, 광물, 수산물의 방대한 매장량 때문에 세계 권력과 경쟁의 장이 되었다면서 중국은 북극 개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렇게 말했는데 중국이 2012년부터 17년까지 북극해 항로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50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주장하며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은 북극에서 중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지 짐작케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극이 황무지라고 무엇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덧붙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에서 이런 북극 항로를 개척을 했는데 이 주도권이 중국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북극 항로를 개척했던 한국의 연대 측에서 지금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북극 항로는 개척은 돼야 되지만 한국이 써야죠. 중국은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천연가스 유발하는 중국이 뛰어들어가 있고 거기에 일본도 같이 뛰어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항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중국은 여전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돈으로 공개가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아니면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과 결국 연결을 해서 우리나라에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내용이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